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 매수 혹은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요즘 시장 이야기하면 금융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아주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026년은 금융주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다, 이런 낙관론이 아주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딱 물러서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외칠 때 그 환호성에 묻혀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하나증권 리포트 표지인데 제목이 아주 그냥 직설적입니다. 안 살 이유가 없다. 이 한마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증권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있으면서 이런 광경 솔직히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미래이셋증권이 21만 6천 원, 키움증권 19만 원, 하나증권 17만 8천 원. 내로라 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전부 한 목소리로 KB금융 목표 주가를 확 올리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들만 보면 제 계좌도 벌써 강남에 빌딩 한 채는 세웠어야 하는데 현실은 왜 아직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거운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낙관론의 근거를 한번 비판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내세우는 그 논리들, 그걸 하나하나 해부해보고 그들이 슬쩍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을 외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IMF 시절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때나 2010년대 중반 해운업 구조조정 때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그 리스크를 읽는 눈, 그게 결국 생존을 가른다는 사실이었죠. 그럼 그 리스크를 한번 찾아볼까요?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지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 환원이 강화될 거다. 이 기대감이죠. 둘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머니무브 현상. 네, 거시적인 방향, 그러니까 숲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투자할 개별 나무의 건강 상태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죠. 자, 거시적인 스토리는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스토리가 우리 계좌를 불려주진 않잖아요. 이제 진짜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떠드는 주주 환원이라는 약속이 과연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재무제표 속에서 그 진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CET1 비율, 우리말로는 보통주 자본 비율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 금융 근육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 버틸 체력이 강하고 또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여력도 많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죠. KB금융은 58%라는 압도적인 주주 환원율을 약속하면서도 그 금융 근육인 CET1 비율이 13.8%로 아주 탄탄합니다. 반면에 우리금융은 43%를 약속했지만 CET1 비율은 아직 목표치인 13%를 향해 가는 중이고요. IM금융과 JB금융은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 숫자들의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격차가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KB금융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약속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약속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체력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KB금융의 순이자 마진, 즉 님 추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수익성 지표입니다. 화면의 점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업계 1등조차도 수익성이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오르내리죠. 높은 주주 환원은 결국 꾸준한 이익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이익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주 환원율 50% 시대라는 그런 구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금융 근육, 즉 높은 CET1 비율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바로 진짜 옥석을 가리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두 기업의 전략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같은 은행 업종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KB금융은 말 그대로 자본의 제왕이라 부를 만합니다. 튼튼한 세력을 바탕으로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이죠. 반면에 우리금융은 배당의 도전자입니다. 자본력은 아직 키워가는 단계지만 대신 매년 배당금을 크게 늘려주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비과세 혜택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KB금융의 강점은 이 숫자들로 다 증명됩니다. 첫째, 13.8%의 CET1 비율. 이건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둘째, 11%가 넘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게 바로 주주환원의 든든한 실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8%라는 목표. 이건 그냥 던지는 구호가 아니라 이 숫자들에 기반한 계산된 자신감인 셈이죠. 우리금융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CET1 비율은 아직 13%를 향해 가고 있지만 대신 매년 주당 배당금을 10% 이상 늘려주겠다. 그리고 그 배당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력보다는 당장의 현금 흐름과 세금 혜택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을 정조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보이시죠? KB금융의 종합적인 안정성과 공격적인 총주주 환원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금융의 확실한 배당 성장성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투자자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질 뿐이죠.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실전 투자 전략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터득한 원칙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금융 근육, 즉 CET1 비율이 13%를 안정적으로 넘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몇 퍼센트 환원, 이 말만 믿지 마시고 그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약속의 돈줄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튼튼하고 계속 성장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잣대만 들이대면 어떤 금융주를 보더라도 그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자본 체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진짜 투자는요, 파티가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 있을 기업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이 밸류어 파티가 끝났을 때 과연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